시간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거리에 종교인 세 분의 조언과 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진리 이런 것들 이야기해봅니다. 샵 1035번이에요. 샵 1035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또 유튜브로 화면 보면서 남기시는 댓글은 무료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다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익명으로 이름을 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세 분 말씀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성격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용기 내서 고민을 좀 털어놓아보겠습니다. 저는 고1짜리 아들 하나, 초등학교 6학년 딸 이렇게 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과 함께 꽤 큰 식당을 운영했고요. 다들 불경기다 뭐다 했을 때도 우리 식당은 상당히 잘 돼서 뭐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오로지 본인 노력 하나로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십니다. 거기에 남아 선호 사상까지 겹쳐서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저희 두 애들 중에서 아들 녀석을 편애합니다. 문제는 아버님께서 딸아이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오빠가 먼저다, 오빠가 우선이다. 덧붙여 여자는 뭐 공부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예쁘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딸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아니 다 그럼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할아버지 태도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도 중간에서 제가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저희 시아버지가 제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유가 오빠한테 너라고 불렀다는 이유였어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보고 있던 남편마저 저를 감싸고 돌자 시아버지께서 니들이 지금 누구에게 먹고 사는데 앞으로 니들끼리 잘 살아, 나한테 한 푼도 말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더군요. 사실 서둘러서 아버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게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뭐 워낙 젊어서부터 식당 일을 도왔고 또 결혼하면서 아버님 건물에 들어와 살게 돼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부모님하고 이렇게 서먹서먹해진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방법 없으니까요. 나가 살아야겠죠. 문제는 아버님에 대한 제 분노입니다. 아버님이 너무너무 밉고 막 저주스럽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냄새도 싫습니다. 이거 이렇게 읽어드려도 되나? 매일 잠들기 전에 드는 생각이 아버지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제가 아버님을 직접 죽이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 생각으로 밤을 지샌 적도 있고 이 돌파구 없는 일상,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제 마음속의 분노는 말을 듣지 않고 점점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PD들이 이런 사연이 오면 여기 잘 어울리는 그런 배경음악 노래를 붙이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거든요. 오늘 뒤통수 맞았나요? 저는 뭐 이러다가 아버님하고 다시 화해하고 같이 뭐 소풍이나 가는 이런 결말을 예상했더니 이런 분노와 폭력성까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님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뒤에 이제 분노 뒤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뭐 이게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어쩔 수 없으면 이것은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문제가 이제 저는 뭐 앞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참 안타까운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 이런 감정에 있는 부분들이 뭐 저는 이게 정말 비정상이라고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단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혼자서 다 짊어져 있는 것은 안타깝고 왜냐하면 첫째로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경우를 실제로 겪는 이제 아들을 할아버지님이나 된 조모님하고 관계에서 아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분들 실제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드리고 싶은 게
연세가 드시고 어른이시 됐다고 해서 모든 행동에 있어 지혜롭거나 그럼요. 바르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말 이게 이때 정말 중요한 게 할아버님에게는 뭐 며느리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지만 나의 딸에게는 어머니잖아요. 네. 초등 6학년이면 아직은 부모로서 부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로서는 당연히 딸을 보호해주고 특히 손찌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님께 당연히 부모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걸 네네. 그리고 딸이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딸이 물론 뭐 오빠한테 너라고 했던 부분은 추후에 다르게 어머니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게 손찌검으로 가면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과거의 삶을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결국은 상처를 남기는 거거든요. 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버님께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뭐 여기 뭐 나가 살아 누구 덕에 감수해야죠.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거 1순위니까. 그거는 저는 이후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지금까지 다 해서 풀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분은 근데 감수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단지 이 분의 이 분노와 이런 것은 옆에 남편분이나 이거 상황을 같이 아는 남편이 먼저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서 끊임없이 들어주고 해줘야 돼요. 분노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고 누군가 말을 하면서 자기 말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생각도 하는데 네. 이걸 혼자 짊어질 수 없죠. 어떻게 혼자 짐은 아니잖아요. 남편하고도 이런 얘기를 이건 다 남편이 털어놔라. 제가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해지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부인을 감싸고 자기 가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짐은 같이 져야지 이거를 그냥 던져놔면은 굉장히 무력감에 젖어가지고 무력감은 사건이 지난 뒤에도 자기를 괴롭혀서 안 돼요. 네. 자, 신부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새로운 식당을 개업할 준비가 되었네요. 아하. 네, 이게 아주 계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기를 기회로. 아니 왜냐면 원래 그 식당 가문은 원래 이렇게 대대로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할아버지는 전 세대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 자수성가한 네. 그런 분이어서 기적적으로 자녀가 이 정도 나이 될 때까지 함께 지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천주교에서 볼 때는 성인품에 올려보내줘야 돼요 이분을. 네,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뭐 연예인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네. 연예인하고 한 이틀만 살아봐요. 안 좋아해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가까이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많은 생활 고생하셨고요. 이번 기회를 뭐 할아버지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다르다. 그만큼 세대 차이가 다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계기가 됐으니 잘 정리해서 지금 노하우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네네네. 이렇게 식당을 내서 이제 그 삶의 자리를 분리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늘이 이런 기회를 열어줬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시면 생각해라 좋겠습니다. 차라리. 네. 좀 너무 분노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네. 위험한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같긴 제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같이 사는 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원망보다는 다른 아주 세대 차이가 많이 크게 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나의 시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이분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꼭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쌓이는 예. 게 폭발한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지금 나이가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10여 년 동안을 같이 사셨다는 얘기인데 수없이 들었던 여러 것들이 이번 계기를 폭발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분노가 자꾸 커져가고 지금 이렇게 극대화되는 것에 걱정이잖아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참아왔던 것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분노가 이렇게 과한 게 아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좀 나를 좀 이렇게 먼저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동안 내가 성인품에 올려주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온 것에 대한 지금 이것이 한국에 폭발했다는 것을 좀 자기 자신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분노를 어떻게 뭐 폭발할 수도 아니면 쌓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주는 거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땐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분노를 상상력에 빠지지 않게 또 상상하지 않고 계속 자달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당장 독립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일단 환경을 바꾸면 떨어져 가는 거죠. 가면 예, 예. 훨씬 그런 나아질 계획을 거다. 가는 거죠. 조금 그런 조금씩. 계획을 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계획으로 삼아 간다 싶으면 그 분노도 사실은 많이 잦아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 있는 어떤 남편들의 역할이라는 게 네. 제가 실제 어떤 가정의 남편분들은 아내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잘 들어줬어요. 네. 굉장히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설거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와 부딪히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잘 한쪽과 한쪽의 남편분이 내가 처음에 들어주다가 계속 들으니까 당신 아버지 욕이니까. 네, 불편하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했을 때 옳고 그름으로 아니,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도 이분은 상처를 그때 내버리거든요. 그 아내 편을 들어서 이 사연은 글 좋네요. 썼어요. 그래서 네, 그 사연은 저는 이때마저 아버지 편을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거의 그렇게 처음 생각했어요. 사실은 딸아이가 나중에 사회 자존감에서 어떤 이 문제에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부모로서는 많은 걸 감수해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를 그러니까 많이 참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할아버지도 처음 이런 일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건 발생 1회예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2회, 3회 되지 않도록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그 2대 식당은 다른 곳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권 안 겹치게. 네, 결국 이 문제가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 세대 간의 그 갈등이라 할까요? 네. 세 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화 차에서 오는 것 같은 저는 가끔 제 아들과도 그렇게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을 때마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인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이고 혈연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정말 다른 종족이다. 그렇죠. 그런 네, 생각 많이 맞아요. 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언어가 같을 뿐이지 사실은 살아온 배경, 경험 또 문화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방식은 당연히 다르고요. 가치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각 세대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어른들 모시는 분들은 이게 뭐 저분이 꼭 나빠서 또는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우리를 뭐 미워해서 라기보다는 살아왔던 삶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분이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때 또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할 때 이분들이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을 좀 더 자꾸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네. 아니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계속 같이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때 빼고 계속 같이 있었던 이게 거예요. 어마무지한 일이에요. 사실. 그럼요. 저는 이게 이분이 이런 타인에 대한 분노는 사실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면은 타인에 대한 분노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무력감에 의한 분노, 그러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존재에 대해서 생기는 분노감들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가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상대의 분노를 가다가 나중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대상이 사라져도 자기 무력감이 오는 자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저는 이제 이분께서 자기 이 분노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내가 상대를 미워할 수도 있죠. 우리도 살면서 다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점이 혹시 나오는지는 네. 자꾸 이제 옆에서 해주고 옆에 보듬어 주고 해줘야 이게 스스로 공격 안 하고 남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애 기르고 저 당연히 양가 부모님이 네 분 다 계신데 할머니 애한테 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 다 계신데 다른 보면 사연 되게 많이 올라요. 지금 비슷하게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나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 애들을 무시해요부터 시작해주고 괴롭다 뭐 끊어라 심지어 소종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련해서도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노무사와 상의하여 법적으로 보상받아야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새 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맨손으로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독한 마음 드시고 새 출발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아버님이 다
분가하면 말을 해줍니다. 하면 지금 좋으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럴까봐 진짜.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아니 생각하실까봐.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진짜 확실해요? 그럼요. 이분 나중에 한 2달 뒤였는데 시아버님이 저희와 심하게 했더니 한 푼도 안 주시고 네, 한 내주셨습니다. 10년, 이렇게 10년 안 볼 수 있는 그러면 분도 나올 수 그때 가서 있는데. 제가 노무사 소개시켜드릴게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같이 사이좋게 화해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유.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세 분 일자리를 잃습니다. 아 이러도 좋은데 그런 세상은 오지 않고 당연히 간혹 아니죠. 이렇게 소중한 것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린 아이들이 항상 아유,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선택. 다 같이 지내면 너무 좋지. 부모님하고도 사이 좋고 애들하고도 좋고 우리 애랑 조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제일 완벽하지만 안 그럴 때가 가끔 생기면 아이 편 들어줘요. 그리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우리 또 할아버지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쇼크예요 이런 일이. 자기 인생에서 아니 나한테 감히 대들어 며느리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구타 사건까지도 자기도 처음 한 일이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할아버지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후회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네. 익명 처리할게요. 사연 주신 분이 그래도 부모님하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신다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비슷한 일이 있고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결국 저는 공황장애가 왔고요. 근데 제 정신병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애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뒤로 부당한 일에도 애가 저항을 못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를 보호를 해주고 당당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고 네가 억울한 건 네가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가려주셔야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해집니다. 힘내세요.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시아버님께 날리는 뭐 일침을 주신 분들도 있고 이 천명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 대부분은 유약하고 집에서만 큰 소리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한없이 또 작은 인간들로 살거더라고요. 진정 손자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손자만 편애하지 말고 손녀한테도 잘해주세요라고 또 했습니다. 이 최소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이 조부모님 연세를 고려한다 해도 이 여동생이 뭐 놀다가 오빠를 뭐 다치게 했어. 오빠가 뭐 화상을 입었어 여동생 때문에 이러면 뭐 회초리 정도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게 상식선에서 보면 때리면 안 되지만은 그 정도 사건이면. 근데 뭐 몇 살 차이 나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6학년이랑 고3이 한 4살 차이 나거든요. 놀다가 뭐 너 뭐 야 뭐 밀치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뭐 재밌게 할 수 있죠. 아이들끼리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빠를 이게 존칭을 쓰지 않았던 이유로 때린 것은 상식선에서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도 부모한테 하게 해야죠. 체벌도. 네, 부모한테 하게 해야죠. 그런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한 분이 이분 다 익명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56인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남동생들하고 저희 딸들을 너무 편애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싸우고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40년쯤 됐을 땐가 이 묘를 이장하는데 할머니 유골을 제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냥 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 어릴 때 이렇게 큰 상처죠. 당한 굉장히 상처가 이 정도까지 이 감정을 서로 또 죽일 수 있습니다. 요 문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적 독립 또 심리적 독립의 계기가 되었네요. 함께 살면서 미워하는 것보다는 따로 살면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분노하는 자신도 스스로 이해해 주시고 좋은 기회를 좋게 생각하세요. 화이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까 말한 그런 또 생각들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 또 스스로 괴로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를 하고 좀 안 보다 보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년 후에는 또 시아버지가 짠하게 느껴져가지고 또 먹을 거 챙겨서 또 자기 발로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죠. 이건 모를 일이지만 또 좋게 된다면. 더 정확한 거는 유산은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다 노래 한 곡 준비해왔는데 스님 해바라기 사랑으로 이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그냥 명랑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오늘 신부님 노래를 골랐습니다. 이거 근데 왜 골랐어요?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 오렌지 카메라 팬입니다. 난 몰라 나는 몰라. 너무 좋잖아요. 네. 난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사랑의 느낌 듣고 싶어요.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 들으면서 세 번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